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먼저 이화영 지사가 그 누락된 게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게 대통령의 방침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과 어떤 친분 관계나 대통령 관련 사건 대상자이기 때문에 빠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 혐의가 그 음주 이후에 택시기사 폭행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로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사면에 있어서 첫 번째 사면에서 간혹 좀 무리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통합과 그리고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그리고 화해 그리고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매일경제 성송입니다. 오늘 사면 복권 대상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분이 조국 전 대표님이실 것 같은데요. 이제 방금 정치인 사면 복권 배경 말씀해 주시면서 국민 통합이라든지 여야 의견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예전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 사면 같은 거는 찬반이 좀 반반을 굉장히 팽팽했었고 방금 이제 좀 사면됐다는 뉴스에 국민의힘에서는 친이대 사면이다, 정권 교체 포상형 사면이다 이런 비판을 바로 내놓고 있는데요. 그 찬반 여론이 팽팽했던 상황에도 좀 이렇게 사면을 하시게 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 혁신단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측근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정치계 그리고 종교계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면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이제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주로 사면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오히려 좀 답에 해답이 될 것 같은데 좀 격심했던 분열과 어떤 갈등 이런 걸 넘어서서 대통합의 정치 그리고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고자 하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의지가 좀 더 반영된 그런 사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네. 대변인님께서 그 대통합의 의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사실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조국 사태라고 불릴 만큼 국민적인 논쟁이 있었던 사안이고 자녀 입시 비리가 좀 핵심적인 사안이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하길 바라는 방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정의당이나 경실련 같은 이제 친여 성향 혹은 여권으로 분류되는 단체들에서도 부와 권력을 통한 학벌 대물림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앞선 부분에 대한 대답으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생경제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좀 서민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어쨌든 국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서 생계형 사범 그리고 유아대동 수용자라던가 그리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형 유치자 이런 분들을 두루 포함한 사면이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사면의 어떤 성격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과 경제인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면 대상에서 측근은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조 전 대표는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앞으로 정치활동 제약도 사라졌습니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야권에선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 메시지에 적혀있던 인사들입니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2천억 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가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이 풀려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죄가 선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등도 복권됐습니다. 최 전 실장은 이와 별개로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선 최종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다만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주로 사면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경제인 외에도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을 포함해 83만여 명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 연말까지 갚으면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324만 명에 대해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열어가지고 지금 사면복권 관련된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잔영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자는 조국 전 대표, 그 다음에 백원우 전 비서관, 그 다음에 홍문종 전 의원, 정창민 전 의원 등이 포함이 됐고 형 선고실효 및 복권이라고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 형고실효라는 거는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분들의 얘기겠죠. 그 이후에 그 윤미향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정경심 전 교수 등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복권 대상자에도 지금 눈에 띄는 분들이 좀 있는데 윤건영 의원, 은수미 전 시장, 그 다음에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그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체로 우리 박경희 의원 잘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일들로 기소되신 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요직 같은 경우에는 포함된 걸로 느껴지거든요, 의원님. 네. 그러니까 범여권에서 종교계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분출했고 또 그냥 대통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는 뭐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는 측면에서 뭐 동병상련을 느끼셨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악질적인 그런 사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검찰의 사냥감이 됐던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그런 원칙을 준수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쭉 명단이 있지만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그렇죠. 네.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형기가 그러니까 7년 8개월로 길기도 하고, 근데 최측
측근은 이번에 배제시키는 것으로서 또 약간 균형점을 찾은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27명이 아마도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른 모양인데 법무부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정성호 장관 명의의 그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 결국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사면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이런 얘기인데 민동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가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전혀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각각의 케이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면 복권을 좀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충분히 저는 사회적으로 치를 만한 고통을 다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검찰의 어떤 기소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된 것 같고, 다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트럼프 그런 문제인데 이걸 원칙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그런 정무적으로 볼 거냐. 그렇죠. 여기에 이제 어디에다 방점을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제 후자 쪽에서 이제 방점을 찍고 보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면은 사면 복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할 거면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내년 넘어가거나 연말 가면은 뭐 선거 다가오고 그렇죠. 네. 또 그거 네. 따져야 되고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이런데 차라리 할 거면은 지금 하는 게 훨씬 낫다. 예. 물론 저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국힘이라든가 이런 쪽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분들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정창민, 홍문조 이런 분들이 들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뭐 어차피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판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대상자 명단을 제가 몇 면을 다시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아까 조국 전 대표는 들어갔죠.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들어갔는데 거기에 더해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제가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조국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 왜냐면은 여기 관련된 연루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기소 대상자들 대부분을 지금 이제 사면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공소유지 절차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를 위시한 참모들이 들여다봤을 때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저도 전체적으로는 어떤 취지는 공감을 하고 이 중에서 조금 이제라도 좀 명예가 회복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축하할 일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동의를 해요. 근데 시기가 지금밖에 없냐.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사실은 연말이 되면은 이제 특검이 종반기로 치닫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기소 대상자가 다 선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특검 수사도 마무리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로 봤을 때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도 연말이면 다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가장 정치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이 특검 수사와 어떤 개혁이 1차 정도 장도를 넘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대한민국의 판을 다시 짜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되고 그 다음에 국민 대통합에 어떤 그 정치적인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 이 순서가 사실은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기소할 사람은 다 기소하고 풀어줄 사람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3.1절도 있거든요. 좀 이런 면에서 좀 대국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닐까? 이제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2달 만에 바로 사면권을 행사하다 보면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사법적인 정리가 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제는 국민 주권과 통합의 길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좀 설계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면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정치적 대가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사면이에요. 네. 예, 그 점은 일단 우리가 사면을 뭐 받는 측에서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사면을 하고 나도 정치적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특검이 엄연히 버티고 있고 네. 계속 국민의힘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선 사면이지만은 실제 국민 통합이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 연말 특사가 더 유력하게 예상이 원래는 됐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신 거는 이제 만약 연말이면은 지방선거가 이제 반년도 안 넘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지지율이 어떨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오늘 나온 결과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현재 견고한 편이니까는 조금 지금 안정적인 시기에 조기에 단행을 하신 것 같고, 아까 이제 노환중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강욱, 백원우 이런 분들도 그렇습니다. 다 조국 사퇴하고 네, 연계된 연관돼 이제 있죠. 패키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소태 전략이 아닐까. 건너갈 때 한꺼번에 다 같이 건너가는 네. 게 낫다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니, 같습니다. 보태서 정말로 말씀드리면은 조국 그 전 대표는 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네. 그 백원우 전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고 민정비서관, 네. 최강욱 전 의원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 검찰과 일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판단 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대적으로 네. 이런 분들의 사면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딱, 예. 그래서 그 관련자들을 이렇게 딱 그 연계된 분들을 한 판에 이렇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물소대 전략으로 어차피 나중에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한 판에 그걸 건너가는 게 좋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뭐 실현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은 지난 뭐 주말부터 보면은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사면 복권이 되면 네. 검찰총장 검찰총장. 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저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좀 물어보는데, 아니 정말로 심각하게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래요? 실제로 에이 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차피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의 검찰 내부 인사를 기용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아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지금 뭐 흔히 말하는 뭐 정보지라든가 도는 얘기로 이렇게 많이 도는데, 네, 조금 상황을 좀 아니 우리 국방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김종대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자꾸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저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고기 먹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옛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또 뭡니까 홍장원을 또 국정원장 시켜자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론의 막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저 멋있잖아. 저 장관 시켜. 그다음에 김종대 잘 떠들잖아. 국방장관 보내. 근데 설령 저에 대한 얘기라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의 논의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뭐 인재를 쓰고 뭘 할 때는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거에서 어떤 감정 반응형 인물이 아니라 문제 중심형 인물이 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네. 이건 정말 엄정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윤석열도 검찰총장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몇 번 재미가 들리고 중독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좀 반대예요. 그런 것보다는 인사는 공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 인사의 원리로 가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상을 과도하게 주고 그다음에 뭔가 그냥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현상은 하나의 포퓰리즘일 수도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이런 건 차분하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의원 등 사면 복권이 대거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좀 대통령의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사면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시원한 사면이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승부사적 기질을 잘 발휘하신 사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사면의 대상이 굉장히 넓고 또 굉장히 많아서 대사면이라는 이름을 붙일만 했고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 이런 부분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면이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가장 주목이 됐던 게 무엇보다 이제 정치인 사면 부분이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야의 그 정치인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는데 사실 이번 사면에 정치인 사면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이 가장 큰 공을 세워주신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였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 문자 네.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정치인 사면이 공론화에 들어갔고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 승부사적 기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게 그 순간 찰나의 실수 아닌 실수겠죠.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활용해서 여야의 정치권 인사들을 폭넓게 수용해서 이번에 사면 대상에 올렸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너무 잘 됐습니다. 그 정권 초기에 지지율도 높은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명단에 대한 우리 국민 개개인의 호불호나 예. 평가가 다른 부분은 또 제가 충분히 존중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이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사건만 봐도 이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아예 마음을 먹고 저 사람들 죽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조국 전 대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인, 아내, 친형, 심지어 이혼한 친형의 전처, 형수, 어머니, 80 넘은 어머니, 아드님, 따님, 오촌 조카, 그 외에 이러면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인인데 예. 인턴을 한 건 맞는데 시간이 과장됐다라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NGO에서도 수두룩합니다. 예. 이번에 이 기소를 주도한 당시 기소를 주도한 검사들 있죠. 사법연수원 시절에 1년 차에는 2주, 2년 차는 6개월 동안 연수나 시보를 하는데요. 그 시간 못 지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부분 담당 기관에서 그래도 2주간, 6개월간 나와주셨기 때문에 다 그 기간을 채웠다고 인증을 해주거든요. 예. 그럼 전원이 먼저 감옥부터 가야죠. 본인들부터. 근데 이런 그런 것은 반성도 안 하고 그런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최강욱이만 너무나 혹독하게 가혹하게 해가지고 기소까지 한 사건 아닙니까? 물론 이제 입시와 관련해서 과잉 스펙을 쌓았다라는 지적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당하게 비판일 수도 있고 그분에 대한 조국 전 대표께서 정말 수차례 한 수십 번 말과 글로 수십 번 사과를 드렸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저는 그런 비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국 교수님 부부의 어떤 자기들이 지적하는 부분 그러나 그건 그거고 삼족이 멸하듯이 어마어마한 정말 고통을 당한 분이 그리고 아주 짧게 실형을 산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실형도 살고 계시는 분이고 제2야당의 대표격이잖아요. 그런 분을 사면해 줌으로써 이렇게 다시 한번 국민 대통합의 계기와 다시는 정치검찰이 어떤 사람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중대한 변곡점을 만드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 그럼 명단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전 의원들 이 사람들 들어간 거 오히려 비판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국, 최강욱, 윤미향 등은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뭐 뇌물을 받거나 파렴치범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국민의 의원들은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뇌물을 받거나 아주 파렴치범들이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야 대타협을 위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또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현 원내대표죠.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 잘하신 것처럼
열심히 본인이 문자까지 보내서 요구한 것까지 다 수용을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정하게 수용했다는 모양새까지 갖췄다. 예, 일각에서는 비판한 분 있겠지만 사면을 통해서 국민 대통합, 사회도 통합의 계기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 대통합, 국민 대통합 말씀하셨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후 이제 사면 복권 발표가 있은 직후에 4시 반쯤에 원내대표실 앞에서 윤미향 전 의원이라든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주장한 인물들도 다 같이 복권 사면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특히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나 가능할까? 그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반대할 생각이 정말로 있었다면 처음부터 애초에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일관되게 반성하면서 이번에 정치인 사면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뭐 지금 조국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형기를 채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2023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는데 거기에 김태우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23년 5월 달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불과 석 달 만에 지금처럼 8.15 맞습니다. 특사가 돼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본인의 죄로 인해서 그 구청장직을 면탈을 당했던 사람을 다시 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사면 복권을 했던 집단들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거는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조국 전 대표 좀 전에 우리 안질권 소장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사모펀드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어디 갔어요? 아무 데도 간 데 없고 탈탈 털어가지고 별건에 별건 해가지고 결국은 조국 일가를 완전히 뭐 일가를 이제 다 박살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 만들어 놓은 그런 사건이었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만들어 놓은 게 국민의힘이고 또 언론들이 거기에 동조했던 겁니다. 예. 그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 1심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7가지 혐의가 무혐의 됐어요. 딱 하나. 영수증 챙기지 않은 것 때문에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항소심에서 마용주 재판관이 징역 1년 6개월에 그 집행유예 3년을 내립니다. 예.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그 법률적 조항들을 가지고 심판을 했는데 그걸 또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 체제에서 그거를 그냥 확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윤미향 의원이 일부 부실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죄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 죄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형벌을 받은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통해서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미향 전 의원은 정말 제가 수십 년 지켜봤거든요. 예, 저희들도. 예. 지켜본 사람들이 100% 물론 이제 이용수 할머님으로부터는 비판을 받았고 본인도 부실에게라든지 또 일부 우리 이한부 피할머님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또 여러 번 사과하셨잖아요. 네. 역시 이분도 다 잘했다고 본인이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는 어떤 할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그 할머님의 통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할머니라든지 폐자를 돕는 단체의 통장이나 아니면 그 단체의 상징적인 인물의 개인 통장을 개설해서 조익을 받고, 근데 그걸 개인이 조익을 받아서 횡령했다, 이렇게 몰아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수십 년 사회운동을 민주화운동하면서 그런 장례
비용을 모금했던 개개인의 대표단나 단체는 모두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분 통장이 아니라. 그건 실무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영수증 처리 없이 일부 사용을 했다 쳐요. 나중에 본인이 기부금이나 기여한 게 더 많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정상 참작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일부에서는 조국 교수님이나 윤미향 전 의원님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채팅창 보니까. 그런 비판은 일부는 정당하다 봅니다.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소란을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해서 빌미준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의견을 가지시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국 교수님과 윤미향 전 의원님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정말 그 과정에서 숨진 사람도 있었고 억울하다고. 그리고 대부분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윤석열, 김건희 정치검 제1당이 문제 제기했던 대부분은 본질은 대부분 무죄가 났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티끼리 태산으로 이렇게 과장된 것이 일부 있었던 것이지, 그건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비판하는 건 우리 주권자 국민들의 권리이시죠. 예. 하지만 사면복권 제도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은 억울한 피해자들 또는 과도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만들고 광복절이라는 크리스마스 같은 민족의 대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써달라라는 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비판적인 국민들이 계시는 거 알지만 좀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통 크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도 수사 과정을 봤는데 실질적인 팩트가 달랐다면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요 사면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그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네. 이뿐 아니라 이제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 친문계 인사들이거든요. 이 대거 포함이 됐어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분들을 구속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나름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했던 과도한 수사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일단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크게 이렇게 다 수용하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면을 결단하신 것,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이 단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의 과오를 털어주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직권 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당시에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이 사실상 이걸 항명에 가깝게 지시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사건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사건들을 바로잡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것이 지금에 와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 당 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개파 간의 갈등? 저는 개파 간의 갈등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지가 이제 몇 년 지나서 하도 오래돼서 그런 얘기가 없다고 보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까지 관심 갖고 치유하려고 노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여기에서도 묻어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대통령의 첫 임기의 첫 이제 8.15 광복 특별 사면 이런 거는 정치인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대거 포함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역사적으로 포함된 적도 있고, 최근에 이제 왜냐면 정치인이나 재벌의 사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참 잘했다라고 하면서도 채팅도 지금 다 읽어보면서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자세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진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그리고 그자가 서울중앙지검장하면서 검찰총장 여기만 그 세월 동안 한 5년 정도 너무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자기 편에 대해서는, 또는 자기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나경원 같은 사람은 수십 건이 고발돼도 소환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빠루 사건, 이른바 그 유명한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지금 1심째 6년 받고, 이건 검찰 책임도 매우 큰 거거든요. 얼마나 봐주고 느슨하게 기소했으면 그러고 예.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비판하는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홍준표마저도 윤석열이가 잘못했다. 윤석열은 그걸로 죗값을 칠 거다. 독재 정권도 하지 않은 짓을 했다라고 홍준표와 그다음에 그 옛날 보수 정객 중에도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렇게까지 삼족을 멸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정치가 살벌해져도 그런 짓을 한 거이고,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일명 조국 교수님이 절반을 못 살았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형식적으로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반을 조금 못 산 게 했지만 얼마나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 역사상 한 정치인이든 한 시민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큰형, 이혼한 전처, 조카들, 그다음에 지인들까지 이렇게 수십 명을 만으로 묶어가지고 막 기자들 가가지고 막 짜장면 먹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까지 하면서 집까지 막 쫓아가고 따님 어린 그렇죠.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 일각의 비판이 있지만 그런 마녀 사냥이나 과도한 사냥을 하는 분은 8.15 때 더 시간을 끌지 말고 이때 빨리 해결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때 박애를 이야기하는 종교적 대사면을 해주면 더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고, 이건 너무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각이 비판하는 국민들께서도 좀 이 깊은 뜻을 함께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서 불법 개업의 긴장 완화, 또 민생 회복이 사면의 핵심 기조였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한 사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 사면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 네, 예. 근데 저는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노동자, 농민, 노점상, 네, 봤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에서 예. 또 막 건설 노동자들 조직폭력배로 몰아서 건폭이라고 하는 황당한 말. 노조의 주장이 과도하면 그 부분만 비판하면 되는 건데 노동조합 전체를 조직폭력배로 몰고 대대적인 또 사냥에 나섰잖아요. 그분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계형사범들 있잖아요. 막 생리대를 훔치다, 뭐 조카나 손자 손녀의 먹을 것을 훔치다, 이런 분들 상당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신경을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 안타깝게 잘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보면 참 잘했다. 앞으로 조금 더 이 사면에 대해서는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저는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언제 했어도 이런 일은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비판을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이번에 만약에 안 하고 다음번에 사면 대상자가 됐어도 그 비판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비판일 것이다. 그렇다면 빠르게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 가는 과정, 오히려 그 매도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이렇게 빨리 맞고, 이제부터 사회 통합을 위해서 서로가 모두가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전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